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16일입니다. 여러분, 문재인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문재인이 구속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국가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마터면 적화될 뻔했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이 가장 잘못한 국민 민생에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만 그 두 가지, 소득주도 성장, 이거는 거꾸로 최저임금이 갑자기 상승을 시켜가지고 사람을 기억 못하게끔 해서 자영업자들이라든가 소상공인들을 멸망을 시켰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중산층을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좌파들 자기들이 모든 것을 점유하는 이상한 행태의 계급 혁명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느낌을 줄 정도로 아주 좋지 않은 패턴을 여기다 줬습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대통령 됐다고 지 맘대로 구조 시장경제를 바꿔버립니까? 그래가지고 이 소상공인이 다 망해버렸잖아요. 사람을 쓸 수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이 쌓아뒀던 이 돈들, 국고를 갖다가 전부 다 선심 쓰는데, 투표를 위해서 선심 쓰는데 다 뿌렸습니다. 중남미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네. 그런데요, 그 중에서 가장 두 개가 뛰어나게 국민 생활에 직접 고통을 준 게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입니다. 제가 오늘 탈원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 탈원전을 함으로써 가장 파괴가 된 곳이 한국전력입니다. 이 원자력 발전이 이렇게 되고 세계 최고의 수준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원자력 수주가 계속 한국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탈원전을 갖다가 했습니다. 이 탈원전과 동시에 원자력을 더욱더 강고하게 만든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문재인 혹시 그것을 노린 건 아니겠죠? 네. 이 탈원전, 느닷없는 탈원전, 이건 국가 파괴의 한 형태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탈원전에 지금 함으로써 한전이 지금 수많은 그 엄청 많은 천문학적인 한전 적자라고 표현합니다. 천문학적 한전 적자는 이념에 매몰된 문재인 청와대 표에 목을 맨 문재인 정치권, 이에 장단을 맞춘 관료들 합작품이라는 평가를 받는다고 조선일보는 아주 냉혹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니 100% 넘게 동의합니다. 문재인 청와대는 탈원전을 밀어붙이면서 그 문재인의 그 머리가 얼마나 자기가 좋았는지 무슨 머리인지 국민들은 모릅니다. 그 사람 머리로 무슨 꿍꿍이로 그 짓을 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걸 밝혀내야 됩니다. 앞으로. 문재인 청와대는 탈원전을 밀어붙였습니다. 전기료를 동결을 물밑에서 조율했습니다. 전기료를 동결. 더불어민주당은 호남 표심을 노리고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강행했습니다. 이 문재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죄를 졌습니다. 자기가 호남 표심 노리고 공약을 한 겁니다. 여기 한전공대를 세우겠다. 자, 한전공대를 세우면 이제 한전 취직은 100% 되는 거야. 호남에서. 호남 표심 노리고. 대한민국의 공과대학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고 세벌린 게 발에 채이는 게 전부 공대인데, 한전공대 설립 특별법을 강행해가지고 호남 표심을 위해서 1조 6천억 원이나 되는 돈을 갖다 투입했다. 이게 제정신인 대통령입니까? 또 관료들은 거기서 짝짝꿍 쎄쎄 하면서
탈원전이 이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면서도 한전 적자가 수십조 원 쌓이는 걸 눈에 뻔히 보면서도 시킨 대로 움직입니다. 각하 옳습니다. 예. 이러면서 말이죠. 이런 총체적 난맥상, 이것이 우리 국민들에게 전기요금 인상 청구서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놓고 좌파들은 뭐라고 한지 압니까? 그거 이 윤석열이 1년 동안 정치를 못해서 그런다. 웃기는 X소리 하지 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틀을 잡았습니다. 망가놓은 국가 안보를 만들어 놓고 망가진 문재인이 망가놓은 한미동맹을 복원시키고 한일 간에 중대한 협력을 하는 소위 셔틀 외교를 개방시켰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안 됐더라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자체가 바뀌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좌파들이 갖다 바쳤을 겁니다. 어디다가요? 모르죠. 어디다 바친지. 이 169석들 하는 행동 보십시오. 자기들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단 하나라도 대통령 또는 이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법안을 만들었을 겁니다만 그들은 절대 안 만들었습니다. 계속 비토를 놓으면서 자기들이 원하는 작품, 심지어는 김남국 코인을 위한 그러한 소위 발의까지 해서 통과까지 시키는 이러한 걸 보십시오. 이게 좌파들의 극좌파들이 대한민국에 2차 가해를 한, 자, 1차 가해는 문재인이가 했다면 2차 가해는 이재명이가 했습니다. (2017년) 문재인이가 5월 달에 집권했죠. 6월 달에 취임 한 달을 간 넘긴 문재인이 뭐라고 그런지 알았습니까? 뭐라고 그런지 기억나시죠? 원자력 발전은 안전하지도 않고 경제적이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게 탈원전의 서곡입니다. 청와대는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김수현 사회수석 겸 에너지전환 TF팀장, 문미옥 지금 현재 그 당시 과학기술 보좌관인데 지금 현재 무슨 국영 기업체 거기에 이사장을 하고 있죠. 아마 그 장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 주도한 사람이 바로 김수현과 문미옥 과학기술 보좌관입니다. 이들을 우리는 법적인 문제로 제기를 해서 이들의 국민들에게 끼친, 국가에 끼친 또는 반국가적인 어떤 반국가 발전의 그런 전형적인 모델로 생각하면서 이들을 법적 사법 처리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제일 지시자니까 하나의 원흉이라고 할 수 있죠. 탈원전의 원흉, 소득주도 성장의 원흉, 대한민국을 국가 경제 파괴를 한 원흉, 국군 파괴를 한 원흉. 국군을 어떻게 파괴했습니까? 아니, 군인들한테 훈련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국군 통수권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한미동맹을 파괴시키고 그 못된 악행들을 많이 벌였습니다. 169석을 어떻게 만들어냈습니까? 국민들이 숨쉬지 못하는 그 코로나 시대에 그냥 일방적으로 거리두기 해서 거리를 둬서 다 분리시키고 돈 퍼줘 해가지고 국민들은 코로나 시대 어려울 때 돈을 주니까 원래 돈을 그렇게 풀었습니다. 표를 보고 돈을 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코로나를 걱정을 한다면 중국 코로나 지역, 우한 코로나 지역에서 봉쇄를 해줘야 되는데 의사협회에서 6번이나 이 코로나 이거 지금 막아야 됩니다. 그럼 중국발 비행기라든가 항공과 항만, 배, 짐 일체 통과하지 말고 짐은 하역하면서 방역을 해야 됩니다. 검역을 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도 되는데 6번도 묵시하고 문을 확 열어놨습니다. 코로나여 대한민국에 들어오라 해서 한때 바로 대한민국이 코로나 왕국이 됐습니다. 120국에서 세계 120국에서 대한민국 오지마.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오지마. 코로나 왕국이야 오지마.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120국으로부터 비토를 당한 소위 비행기 오는 것도 거부당하고 하여튼 항공을 거부당했습니다. 한때.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게 다 문재인의 고의에서 비롯됐다. 무슨 고의냐? 봉쇄를 하지 않았다. 저희들이 말이죠. 예방의학이라는 것을 배웁니다. 예방의학 중에서 전염병 있죠. 전염병. 전염병의 가장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관건이 뭐냐? 그걸 막기 위해서 봉쇄입니다. 병원균이 발생한 그 지역으로부터 차단을 시켜야 된다. 우선. 그리고 이 안에 창궐했던 것을 서서히 고쳐나가고 잡아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문을 의사 옆에서 말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아니고 네 번도 아니고 다섯 번도 아니고 6번도 아니고 저도 그냥 여기서 계속 방송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제가 외쳤습니다. 신의 한 수에서도 외치고 그때가 제일 구독자가 많은 신문이 신의 한 수인데 신의 한 수 가서도 외치고 재방송에서 외치고 어느 방송 어디 여기저기서 다 외쳤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붉은 혁명의 머리 외에는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실, 청와대는 탈원전 정책을 막 추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게 탈원전 정책을 신속히 추진했습니까? 당시 청와대 김수현, 문미옥 주도했습니다. 문보좌관은 월성 1호기 외벽에 말이죠. 철근이 노출돼 정비를 연장한다는 보고를 했고 이걸 본 문 대통령은 딱 잡아서 짜고 고수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월성 1호기 연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할 계획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연구 가동 중단. 이후에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습니다. 문재인은 신규 원전 건설은 중단하거나 전부 백지화시켰습니다.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석은 지난 정부에서 문 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을 주도했습니다. 그 결과 교수는 일반 국립대의 2배 수준 연봉을 받고 학생들은 등록금 기숙사비 면제되고 지금의 한전공대가 등장했습니까? 거기에 우수한 자원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당시 청와대에 이걸 주도한 인사들은 책임을 회피해 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잊히고 싶다. 웃기는 소설을 쓰고 있습니다. 아니, 웃기는 시를 쓰고 있죠. 네. 평산 책방지기로 소일하면서 그러면서 내밀하게 지지자들과 만나면서 좌파 혁명의 뿌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하려는 움직임을 갖고 있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저 사람 그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문미옥 보좌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을 지낸 뒤에 과학기술정책 싱크탱크인 지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원장으로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쓸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기정 정무석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광주광역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난 3월 감사원이 한전공대 설립 적법성 감사를 시작하자 정치감사, 표적감사라면서 반발했습니다. 한전공대법은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자기 지역구인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치하겠다면서 20년에 대표 발의했습니다. 다 짜고 고스톱칩니다. 문재인의 공약을 위해서, 문재인의 표심을 위해서, 문재인의 좌파 표심을 위해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한전공대법은 신 의원이 발의한 지 5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69석 뭐를 못하겠습니까?
이후에 호남 지역 언론은 신의원을 한전공대 설치 주역으로 아주 찬란하게 소개했습니다. 올해 매년 약 1조 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이라고 우려되고 걱정되는 양곡법 개정안을 대통령이 공포해야 한다며 삭발투쟁까지 한 사가 바로 이자입니다. 네. 한전공대 설립은요,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2014년 전남지사에 당선됐을 때 했던 선거 공약입니다. 이자도 웃기는 자입니다. 그거 마침 자기가 아주 그거 한 양 저기 미국에 가서 탁 있고 마침 또 금에 환영하겠죠. 똑같은 이런 사람입니다. 국민들은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한전공대 설립은 민주당 이낙연이가 전남지사에 당선됐을 때 했던 선거 공약이라는 사실. 한전공대법은 이 전 대표가 여당 당대표 시절 주도해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것. 본회의 통과 한 달 전에 나주 한전공대 부지를 찾아서 한전공대법에 조속한 국회 처리를 약속한 사람이 바로 이낙연이라는 것. 물론 지시는 창조는 대선 공약인 문재인의 대선 공약에 한전공대법이 있다는 것. 네. 당시에 민주당 김태년 있죠. 김태년. 여당 정책위원회 의장 시절에 당정회의에서 탈원전을 해도 전력 수급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요금 폭탄도 없다. 이렇게 큰 소리 쳤습니다. 이런 자들은 다 나중에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국가에 손해를 끼치거나 국민에게 손괴를 시킨 자들은 다 한번 그 사실 여부를 조사를 해봐야 될 겁니다. 원내대표와 당대표 권한대행을 하면서 한전공대법 통과에 앞장선 사람이 바로 김태년이죠. 한전은 2021년 3월부터 작년 3월까지 48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대선을 앞둔 당시 문재인 정부하고 여당은 안 받아들였습니다. 대규모 한전 적자로 그러니까 계속 쌓이죠. 민주당 당대표는 송영길이었습니다. 바로. 그래놓고 누적된 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에 넘어온 겁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이제 인상을 시켜야 되는데 갑자기 인상폭을 늘렸다는 국민 경제가 피폐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연구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이자들이 자기들이 버려놓은 169석이 버려놓은 못된 소위 인과응보를 갖다가 아직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그래서 국민의 힘이 200석을 반드시 차지해야 된다. 200석 이상을 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조사할 것 조사하고 체포할 것 체포하고 죄 없으면 죄 없음 선고를 하고 해서 다시 문재인 정부 5년을 적폐청산을 정확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쫙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백 장관, 산업자원부 장관, 내연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퇴임한 뒤에 12월 한국공학대 이사장에 선임돼 가지고 지난 2월까지 재임했습니다. 올 3월에는 효성 사회이사로 선임됐습니다. 정승일 전 산업부 차관은 한국전력 사장에 임명돼서 재임하다가 부실 경영 책임지고 지난 12월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왜? 잘못한 게 있으니까. 사표를 내라는 여당의 압박에 뒤늦게 사표를 낸 것이지만 실제로는 무서워서 사표를 했어. 왜? 드러날까 봐. 뭔가 잘못한 점이 드러날까 봐. 이들은 탈원전 정책 결정에 깊숙이 관여한 자들입니다. 이 탈원전은요,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 엄청난 손해를 주고 국가에 큰 폐해를 준 그런 자들의 가장 작품입니다. 예. 우리는 탈원전에 대한 기억을 명료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을 함께 공유하겠습니다.